물 좀 맞아봐. 11월의 찬 바람 속 차가운 물이 지민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젖은 교복, 떨리는 몸, 그리고 이어진 건 밀가루. 하하! 진짜 웃기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잔인하고 차가웠습니다. 몸에 밀가루가 들러붙고 숨도 쉬기 힘들었습니다. 야! 너 맞을 때까지는 못 가! 발길질, 욕설, 조롱. 지민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 말 속엔 분식집을 욕하는 모욕,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저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길질. 지민의 눈이 흐려지고 세상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헌병대 출신의 한만식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 지민이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챕터 분식집 소녀. 강원도 외곽 한적한 읍내의 이른 아침, 낡은 상가 한켠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5시 반, 16살 지민이 조용히 잠에서 깨어나 슬그머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네요. 지민이 부엌으로 나가자 이미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있던 한만식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너는 학교 준비나 해. 이건 할아버지가 다 할 테니까. 한만식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 작은 분식집을 지켜온 것이죠. 지민은 학교에서 조용하고 얌전한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선생님들도 지민을 말썽 없는 아이라고 여겼고 학급에서도 존재감이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진 무리는 달랐습니다. 리더격인 태준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민을 괴롭혔습니다. 복도에서 지민과 마주치기만 하면 어김없이 시비를 걸었죠. 야, 너희 집 떡볶이 맛없어. 너도 냄새나. 점심시간이면 찾아와서 이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지민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지민이 분식집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일진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없네. 그럼 우리 공짜로 먹어도 되겠다.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내고 드셔야 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시켜놓고는 한 입 먹더니 맛없어 죽겠네라며 그릇을 바닥에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흩어진 떡볶이를 치우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빨간 국물이 바닥에 번져 있는 모습이 마치 지민의 마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했지만 지민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손님들이 좀 시끄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만식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빛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지민은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고 작은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힘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말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할까?
할아버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만난 일진 무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분식집에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지? 태준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민은 불안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뒤편에서 보자. 혼자 와. 태준이 말을 던지고 무리를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지민은 그날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거든요. 방과 후 지민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학교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장 근처 어두운 골목에서 일진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명 모두 평소와 다른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왔구나, 분식집에. 태준이 지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챕터 폭행의 밤. 왔구나, 분식집에. 태준이 지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학교 뒤편 쓰레기장 골목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명의 일진들이 지민을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들 같았습니다. 우리 형이 기분이 안 좋대. 한번 웃어봐라. 태준 옆에 서 있던 민호가 지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지민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왜 웃지 않냐? 우리가 무서워? 또 다른 아이가 지민의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별로 아프지는 않았지만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아, 이에 정말 재미없네. 좀 더 신나게 해볼까? 태준이 손짓하자 한 아이가 근처 수도꼭지에서 물이 담긴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물 좀 맞아봐. 갑자기 차가운 물이 지민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11월 말의 찬 바람과 함께 물이 온몸을 적시자 지민은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젖은 교복이 몸에 달라붙으며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나나? 태준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 밀가루 가져와. 태준의 지시에 따라 한 아이가 어디선가 밀가루 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지민은 무서움에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 하얀 밀가루가 지민의 얼굴과 머리에 뿌려졌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에 밀가루가 달라붙으며 끈적끈적해졌습니다. 지민은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하, 이제 진짜 웃기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소리였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태준이 말하자 다른 아이들이 지민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밀면 다른 쪽에서 또 밀어댔습니다. 지민은 비틀거리며 여기저기 부딪혔습니다. 야, 너 맞을 때까지는 못 가. 갑자기 태준의 발이 지민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 쓰러지며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숨이 막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민호가 지민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밀가루와 섞여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희 집 분식집 망해버려라. 더러운 냄새나는 음식 파는 주제에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에게는 할아버지를 모독하는 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발길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배, 다리,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감쌌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미없네. 이제 그만하자. 태준이 마지막으로 지민의 머리를 발로 차자 지민은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분식집에서는 한만식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민이 벌써 집에 와서 분식집 문을 닫았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이상하네. 지민이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한만식이 혼잣말을 했을 때 옆 가게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민이가 아직 안 왔나요? 분식집 문이 아직 열려 있어서요. 이웃의 말에 한만식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만식은 급하게 가게 문을 잠그고 지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먼저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문은 이미 잠겨 있었지만 후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한만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쓰레기장 근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만식이 달려가자 그곳에는 온몸이 밀가루 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지민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 언저리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한만식이 지민을 안아 올리자 지민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손녀의 피를 본 순간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랬냐? 한만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챕터 전설의 귀환. 한만식은 의식을 잃은 지민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한만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지민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의 외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지민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민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만식은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상자를 천천히 열자 오래된 군복과 훈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다시 이걸 입을 줄은 몰랐지. 한만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헌병대 707특임단에서 복무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한만식은 젊은 시절 군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부하들을 아끼는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죠. 전역 후에도 군 관련 자문 역할을 해온 그였기에 여전히 많은 후배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육군 정복을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만식은 천천히 정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한만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의 훈장들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은 휴대폰을 꺼내 오랜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중령입니까? 저 한만식입니다.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한만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중령의 목소리도 진지해졌습니다. 한만식은 지민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중령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건은 없었는지도요.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조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만식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헌병대 특임단 출신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중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더군요. 어떤 문제들입니까?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힌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학교에서 조용히 덮었습니다. 부모들이 다 지역 유지라서요.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한만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그중 한 명의 아버지는 지역 건설업체 사장이고 또 다른 아이의 어머니는 변호사입니다. 학교장과도 친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김중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만식은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령, 다른 전우들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혹시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 정복입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한만식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만식의 집에는 여러 명의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의 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봅시다.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만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다른 전우가 마저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병원에 있는 지민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손녀를 위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움직일 줄은 몰랐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한만식의 말에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챕터 학교는 조용히 덮으려 했다. 다음 날 오전 한만식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교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이 할아버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직은 군복을 입지 않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애들끼리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만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장난입니까? 아, 그게 아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어른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한복을 입은 여성, 그리고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 아버지 이철수입니다. 정장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호 어머니 박영희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만식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박영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합의금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병원비와 위로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만식은 이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교장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과하고 계시니 이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장래도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런 일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한만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손녀는 어떻습니까? 손녀 장래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박영애 변호사가 말하려 했지만 한만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루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만식이 말하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온 한만식은 즉시 김중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중령, 예상대로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역시 그렇군요. 형님, 이미 조사는 시작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찾았습니까?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우선 태준이라는 아이 작년에 다른 학생 3명을 집단으로 괴롭힌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했어요.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한만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 민호라는 아이는 길에서 중학생을 폭행해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변호사라서 훈방 조치로 끝났죠. 김중령이 계속했습니다. 한만식은 이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교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교장의 아들이 이철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박영애 변호사는 학교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완전히 한통속이군요. 한만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른 피해 학생들 부모들이 몇 명 더 있는데 모두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하네요. 김중령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만식은 병원으로 가서 지민을 봤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손녀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만식이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만식은 다시 전우들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님, 조사 결과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중령이 두꺼운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과거 행적과 학교 측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담당자가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다른 전우가 말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중에 우리 후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전우가 덧붙였습니다. 한만식은 파일을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형님, 혹시 내일 학교에 가실 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겠습니다. 한만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전우들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일단 혼자 가보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만식은 다시 군복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입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은 한만식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 평범한 등교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출근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학교 앞 도로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육군 정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만식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어깨의 계급장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 군화를 신은 발걸음은 무겁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한 학생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군복 입은 할아버지인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만식은 교문 앞에 서서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이 다니는 학교, 지민이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을 내 손으로 무너뜨린다. 한만식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갑자기 한만식이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군화가 공중에서 멈췄다가 강하게 교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교문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학생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만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교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교문의 경첩 부분이 삐걱거리며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교문을 부수고 있어.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 번째 발차기에 교문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금속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더 멀리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경비원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한만식입니다. 지민이 할아버지요. 지민이? 아, 그 아이. 경비원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이때 교장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교문을 부수셨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하루 시간을 달라고요.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한만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본 결과가 교문을 부수는 거였습니까? 교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군 장성 출신 아냐? 한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장 좀 봐. 저런 훈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진 무리들이 교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태준, 민호를 비롯한 6명이 평소처럼 당당하게 걸어오다가 한만식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태준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왜 군복을 입고 있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한만식이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인의 위압감이 상당했거든요. 너희가 우리 손녀 지민이를 괴롭힌 아이들이지? 한만식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요? 모르겠다는 거냐?
한만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만식이 한 걸음 움직이자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기세 앞에서 고등학생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도망가면 더 큰일 납니다. 한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준이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장도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모두 교무실로 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무실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상태로요. 한만식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민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 손녀를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밀가루를 뿌리고 발로 찼습니다. 한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헉! 여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일진 무리들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폭로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한만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한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민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과 학교가 이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만식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교장실에서 나눈 대화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손녀가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거 수집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만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어제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이었답니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장래도 생각해 주세요. 학생들은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가 폭력을 돈으로 덮으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만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과거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 과거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 중학생 3명을 집단으로 괴롭힌 일, 길에서 후배를 폭행한 일,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무서워했던 일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도 모두 학교와 부모들이 돈으로 덮었습니다. 한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여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의 여동생 민지였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민호가 놀라며 여동생을 봤습니다. 오빠가 지민 언니를 때리는 영상. 제가 몰래 찍었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화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오빠가 너무 나빠요. 지민 언니가 얼마나 착한데.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한만식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겠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건네줬습니다.
한만식이 영상을 재생하자 학교 뒤편 골목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6명의 일진들이 지민에게 물을 뿌리고 밀가루를 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민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한만식이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진 무리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이상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언론사에 보내겠습니다. 한만식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요. 그러지 마세요. 교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만식은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자님, 한만식입니다. 보내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몇 분 후 한만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영상 잘 받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자료네요. 바로 기사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올려주세요. 한만식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전국으로 퍼질 겁니다.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만식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전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러면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한만식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때 학생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해.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파이팅! 일진들은 퇴학이야. 일진 무리들은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무서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움직일 것입니다.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1시간 후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즉시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상은 정말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떡볶이집 손녀 집단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수만 명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학교폭력, 이런 게 학교폭력이지.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야 한다. 교장도 문제다.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교문이 부서진 장면과 한만식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손녀가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학교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교육청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학교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진들의 부모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날 밤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진 가해자들은 전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지민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은 매일 병원을 찾아 손녀 곁을 지켰습니다. 지민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시선이 공허했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야. 오늘도 왔어. 한만식이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밝고 착했던 손녀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한만식이 병실 창가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문 아래 화단에서 하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니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보자 지민의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시 학교 가도 돼요?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랑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만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이 사건 전에 미리 써둔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래도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한만식이 지민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내가 쓴 거지? 지민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반응이었지만 한만식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 한만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지민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한만식이 지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누가 널 건드리면 할아버지도 세상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한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교육청에서 한만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가해 학생들이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참석하겠습니다. 한만식이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만식은 지민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민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기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부서진 교문 자리에는 임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만식은 이번에는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지민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지민이다. 학생들이 지민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소심해 보였고 할아버지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그때 일진 무리 6명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부모들이 함께 왔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이철수와 민호의 어머니 박영희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지민이와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만식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왜, 지민아? 한만식이 지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용서할게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저처럼 아픈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돼요. 일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에 나가겠어요.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지민이 학생회장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아, 힘들지 않겠어? 한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켜봐 주시잖아요. 지민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 부임한 교장이 지민과 한만식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한만식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민 학생이 학생회장에 출마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새 교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민은 압도적인 표차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민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과 한만식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만식은 군복을 옷장 깊숙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할아버지, 고마워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강원도 읍내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간판 위로 비치는 햇살이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민이 분식집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감 넘치는 학생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한만식이 떡볶이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왕따 당하던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나서서 해결했어요. 이제 그 친구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지민이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지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있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리더가 되었죠. 그래, 잘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민이지. 한만식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식집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건 이후 지민과 한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차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요. 고등학생들이 들어오며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지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너 진짜 멋져. 학생회장 되더니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왕따 당하지 않아.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지민은 수줍게 웃으며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학생회장이 된 후 지민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친구 돕기 운동, 따뜻한 말 한마디 캠페인, 괴롭힘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전교 학생들 앞에서 연설해야 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무슨 연설인데?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날 행사요.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폭력이 만연했던 학교가 이제는 모범 사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연설문은 준비했어?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민이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습니다. 지민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6개월 전 저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과 여러분의 응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만식은 지민의 연설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 겁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만식의 전우들이었습니다. 김중령을 비롯해 여러 명이 함께 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김중령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민아, 인사해라.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들이시죠?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 때문에 다시 뭉치게 됐어. 한 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덕분에 우리도 보람찬 일을 할 수 있었지. 다른 전우가 덧붙였습니다. 전우들은 지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라 당당하고 밝은 학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형님, 요즘 언론에서 지민이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요.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네, 지민이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요. 한만식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간 후 지민과 한만식은 분식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데?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을 제가 지키고 싶어요.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만식은 지민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지민을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지민이의 진짜 모습이구나. 한만식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지민의 연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지민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이 학교에서는 절대 누구도 혼자 울지 않을 것이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분식집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분식집에는 따뜻한 떡볶이 냄새와 함께 지민과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분식집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지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매일이 좋은 하루구나. 한만식이 대답했습니다. 분식집 간판 위로 비치는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